네, 안녕하세요. 서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우리 한국인의 한국사, 즉 조선 역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조선 경국전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요 편찬된 그 책이 있는데 이것은 그 삼봉 정도전 선생님께서 조선을 조선이 개국하는 시기에 조선의 그 국가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면서 편찬하신 그 책입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것은 기자조선의 계승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기자를 부정하고 기존의 단군까지도 설하다라고 하여서 실존하지 않는 역사로 계속 가르쳐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당군은 당연히 있다고 배워왔고 지금은 거의 뭐 당군이나 뭐 기자를 역사서에서 뭐 정확하게 "이건 우리의 조상님이시다. 실존했었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이인엽 선생님께서도 기자가 누에씨를 가지고 와 누에를 치고 직주하는 것을 기자조선 당시에 가르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서의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어, 기자조선 때에 이러한 모직물, 이러한 이러한 천 같은 우리가 옷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비단, 이런 명주 계열의 그 직무가 개발이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 미지에도 다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 우리 그 강단 사학이라고 하는 뭐 학자분들 포함해서 재야사학자, 민족사학자, 지금의 학자들은 여기 보면 위지나 한서를 다 어 편취해서 거기에 대한 그 글귀를 모방해서 본떠서 본인들의 어떤 개인적인 학설을 주장하면서 기자에 대한 그 실존한 그 사항은 전부 부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역사의 해석에 있어서 비논리적인 모순을 스스로 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도 보면 상고시대에 단군과 기자 부여 순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통 조선의 역사입니다. 여기에서 잠시 부여라고 하는 것은 이 부여계에서 실제 여기 이 부여가 기자조선인데 그 안에 이 부여 자체 안에,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기자조선 안에 부여와 신라와 우리가 얘기하는 옛 고려, 그러니까 고구려가 존재하는 부족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국가 간으로 빼내어서 그러니까 삼국을 만든 게 일제 외정 때에 조선의 역사를 편취하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에서 날조시킨 것입니다. 삼국유사 일현 스님이 지은 이 전체적인 뭐 이렇게 그 책을 참고해서 이렇게 만든 이 책에는
상고시대라고 분명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고시대라고 하면은 이 상고시대가 그냥 옛적 그런 시대, 오래된 시대를 의미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으나 상고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나라, 은허 또는 상나라라고 하면은 이것을 지금 현재 중공의 역사로 대부분 알고 있으나 이 역사 자체가 대륙의 역사 자체가 다 조선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설명을 해 드리고요. 여기에 그 선인들께서 쓴 이런 책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전부 기자를 숭상하고 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 보시면은 이거 제가 인터넷에서 일부만 취해서 올려드린 건데 뭐 제왕운기도 그렇고 전부 다 기자랑 당군을 숭상하는 기록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기자에 대한 얘기밖에 없죠. 고죽국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는 전부 이거는 고죽국은 상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당군조선의 거의 뭐 그냥 동일 계열 카피된 국가 뭐 이런 이제 복제판이랑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그 고죽국은 지금 그 신천강씨랑 진주강씨의 그 연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 신천강씨나 이런 강씨들 뭐 곡산 뭐 여러 가지 그쪽에 많은데 이 성씨들이 나중에 통폐합돼서 본을 진주로 다 삼습니다. 우리 그 저는 이제 청주안시지만 청주안시도 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청주를 본으로 해서 다 그쪽으로 흡수 통합됩니다. 그래서 통합이 안 된 그 한씨 중에 곡산한씨라고 있어요. 한예라는 그 중시조님을 모시는 그 집안인데 이 집안에도 우리 한씨랑 같은 성씨입니다. 피줄이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김씨, 박씨, 이씨 우리 국내의 모든 조선의 성씨들이 어느 시기에 다 통폐합됩니다. 하나로. 경주 김씨도 경주 김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국의 산지에 있었어요. 뭐 전주희 씨도 그렇고 뭐 경주채 씨도 그렇고 본이 많았습니다. 어느 순간 다 통폐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가설을 내세우는데 하나는 요 조선반도라고 하는 작은 반도에 조선이라는 국가를 그 외정 때 만들다 보니까 역사를 쪼개서 여길 집어넣다 보니까 각 성씨의 본을 따져 갖고 집어넣으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틀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야 너희들 문중 김씨문중, 박씨문중 뭐 정씨문중 니네 통파합해." 이렇게 해서 본을 하나로 삼았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이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조선시대 때에 경쟁적으로 정치적으로 세력화를 하기 위해서 통폐합시켰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여기를 보시면은 조선 역사라고 하는 책이 편찬됩니다. 이 조선 역사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고요. 이것은
고종 황제의 황명으로 이 침략의 그 어두운 밑그림이 들어서는 그 시기에 의식고취를 위해서 '이거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이거를 국가의 국비로 국가에서 정식으로 출판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조선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근대 교육을 위한 최초 조선사 교재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최초 소학교용 교재입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후 실시된 신교육 제도에 의해 1895년 8월에 설립된 소학교용 교과서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1895년에 5년 8월에 소학교가 설립됐으니 최초에 뭐 어디든 소학교가 하나가 설립이 되었겠죠. 거기에 소학교용 교재라고 하면 이미 이것을 편찬하기 위해서 그 전에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1895년에 이 조선 역사라는 교재가 이미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왜곡되어서 여기에 그 소학교용 교재로 들어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 표지에는 대조선 개국 504년 중추라고 씌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중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 대륙에 있는 지금의 그 중궁인들이 추석을 지낼 때 중추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떡하니 조선에서 중추라고 기재를 하고 있어요. 그 시기를 나타날 때. 그러면 이게 8월에 설립된 수학교 교재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글귀가 왜곡된 건지 그건 알 수 없으나 8월 9월 달쯤에 그 시기를 이제 중추라고 하니까 이게 맞대는 것이죠. 그래서 간행 시기를 나타내고 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글귀는 사전, 그러니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기술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글귀입니다. 그래서 조선 역사 서학교 교재는 근대 교육이 전개되는 시점에서 역사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교과서일 뿐 아니라 이 시기 조선의 최초의 한국 통사, 그러니까 한국사를 통틀어는 그 역사책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백과사전에 써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할 부분은 목차에는 1권 단군기라고 목차에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락이라고 기재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설상에 내려오고 우리가 신화로 알고 있는 그런 허구적인 역사를 감히 국가의 교재에다 집어넣을까요? 이것은 그 전에 어떠한 그 문헌이 됐던 수만 권, 수십만 권 문헌을 뒤집어 보고 다 살펴봐서 그것을 체계화해서 만든 책이라는 것이죠. 이때는 정말 역사 인식이 중요할 시기 아닙니까? 가짜로 뭐 그냥 허구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 조선 역사 이 책에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2권에는 고려기가 나오고 3권 본조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대의 조선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1권 그 내용을 보면은 단군기, 기자기,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목차에 없는 사반이라고 그래서 마환진한 쪼개놨어요. 변환 쪼개놨어요. 그리고 갑자기 여기 그 목차에 없는 위만이랑 사군 2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이 삼국이라는 내용이 없는데 거기에는 삼국 해 갖고 국가간으로 해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옵니다. 이런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이나 이 사만이 국가간이었으면 목차에 그 국가간 이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기를 쪼개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 기자기와 신라기를 쪼개서 이 국가관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선사 편수의 주도로 인해서 내용이 삽입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2 부는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